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셔갖고 제가 저 해설사 또 말씀도 들으셔야죠. 저도 우선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 그 대구 20년, 서울 40년, 그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여주에 온 지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됐는데 작년에 마침 여주에서 해설사를 한 명 뽑는다 그래서 제가 응모를 해서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연수를 받고 이제 지금 해설사를 시작한 지가 반년밖에 안 되는 초보 해설사입니다.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 명성황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우선 명성황후 생가가 조성된 경위,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생가의 유래,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 지금 보시면은 저 위에 잎합나무가 있어요. 저 자리에 지금 큰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안 보이는데 이 지금 명성황후의 생가는 저 묘소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 묘소는 지금부터 330년 전 1687년에 우리 그 드라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숙종임금 19대 숙종임금 때 장희빈과 민비, 그 민비가 인현왕후입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되시는 분 민유중 선생의 묘소입니다. 민유중 선생은 당대 숙종조의 영의정을 하시고 따님은 왕비,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의 장인입니다. 1687년에 돌아가시면서 묘소를 저기다 썼어요. 쓰면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옛날에 그 묘소를 쓰면은 시묘살이, 묘를 지키는 묘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 지금 생가는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민유중 선생의 묘를 지키는 묘막으로 지어져서 쭉 1851년 명성황후 태어날 때까지 저게 영민시, 여주민시들의 후손들이 묘를 지키면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선생님도 하시지만 묘막은 그 상주가 제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가 운막을 짓는데 저기 가보시면은 나중에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러게 그 어떤 그 영의정도 하시고 왕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니까 그때 당대 최고의 세도가죠. 그러니까 묘막으로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선생님이 이 기둥에 대해서 물었는데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2년 전까지는 여기가 다 논이었습니다. 논이고 지금 보시는 저 산이 요 뒤에 황악산 수목원이라고 여주시에서 조성한 그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황악산의 제일 남쪽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그 산자락하고 저 생가만 있었는데 1995년에 여주시하고 문화재청에서 이곳하고 선생님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릉, 영릉하고를 여주시에서 성역화 사업지로 지정을 해서 약 22년 동안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가를 복원하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서가 있는 이 기념관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에 짓고 그 다음에 오시다가 아까 매표소 옆에 감고당이라고 큰 한옥 기와집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저 문해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생가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제목은 이 성역화 사업 하면서 이 좀 옮기거나 이게 아니고 새로운 나무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 구조가 약간 일본 냄새가 나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명성황후 생가 기념관을 일본 사람 냄새가 나는 식으로 건축 양식을 뻗었냐고 많이 뭐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감고당은 아까 선생님들 아주 가서 보시면은 거기는 있는 제목이 당초 1667년 그러니까 그 350년 전이죠. 에 지은 건데 그 숙종 임금이 인현왕후의 아버지 그러니까 민유선 선생을 위해서 처갓집을 위해서 지어준 집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
2006 서울의 그 안국동 지금 덕성여고 자리에 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덕성여고가 그 확장을 하고 기숙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2006년에 그걸 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게 명성황후 생가가 성역화하면서 확장을 하니까 그럼 그 건물을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일로 옮기자. 그렇게 해서 옮겨놓은 건물인데 그 17세기에 그 세도가 조선의 어떤 그 한양의 조선 세도가의 사대부의 집으로는 지금 저것만큼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나 각 지방에서 건축학, 특히 우리 전통 한옥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건축가들은 많이 와서 지금 저 건물을 보고요. 거기 있는 제목은 350년 전 제목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요 일단 저 길명단 들어가셔서 이제 고종 황제하고 그 명성황후님에 대한 어떤 생애 이런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할아버지 묘나 지키고 살아야겠다 해서 여기로 옵니다. 민영환 공통성이 있었는데 네, 민영환은 없어져 네, 민영환은 명성황후의 양오빠 민성호 민경호의 민성호의 아들 민영환이고요. 민경호의 아들은 민영이. 그 민영이는 그 이모군난 때 그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민씨들이 이 구한말의 민씨는 전부 다 명성황후하고 다 관련이 안 된 민씨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한말의 민씨들은. 자, 그러면 명성황후에 조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임금님의 조상하라고 하지 않고 임금님의 조상하는 의진이라고 그러죠. 의진. 네. 그 다음에 왕후님의 조상하는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는 다스릴 여자, 건들 여자에 참진자를 써서 의진이라 하고 진영은 그 영자가 그림자 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님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왕후는 진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이나 왕후의 조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해도 되지만 무식하다. 네, 그래서 의진, 진영 옛날에도 보면은 화가들이 임금님의 조상하를 그리는 화가는 의진 화상이라고 그러죠.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의진, 진영 이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종의 조상하는 사진을 보고 그렸으니까 고종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의 조상하는 자 1895년 명성황후 이러면은 그 뮤지컬이나 이런 보면 가사를 앞으로 참고를 한번 보시면은요 명성황후 이러면 얼굴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1851년 태어나서 95년 을미사변까지 44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편하게 사신 적이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어지러운 국제 정치적 어떤 그 정세 속에서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했다고 어떤 분들은 자기 영감을 얘기했다는데 그런 생명을 판단. 왜냐하면 명성황후 생가라서 명성황후에 대해서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게 왜 훌륭하냐고 시아버지 싸우고 남편 아기 우습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명성황후는 이런 분이다라고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근데 명성황후의 단지 이제 명성황후의 초상화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은 을미사변이 일본인들 그 칼잡이 낭인들의 어떤 우발적 사고로 말씀을 일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요산양이라는 어떤 그 일본 정부의 친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황후 씨의 사건이다.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인들이 그걸 자기들이 그 어떤 계획했던 사건이라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던 명성황후의 사진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소각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저 명성황후의 사진은 당시 을미사변 당시에 우리 국내에 거주하던 선교사, 그다음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글들이 그 칠흑 같은 머리에 백옥 같은 피부, 그다음에 사람의 심장을 빼도록 볼 듯한 눈매, 그다음에 큰 키, 호리호리한 몸매. 요즘 보면은 거의 뭐 미스 코리아를 평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성황후는 보면은 조금만 인자를 했었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눈꼬리가 아주 위로 쫙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좀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하고 어떤 그 권력 다툼을 할 정도의 여자라면은 한산하고야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몽타주를 보고 그렇게 생겼더라 하는 글을 갖다가 몽타주를 해서 그 몽타주를 보고 그린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 나쁜 사람들 공개 수사할 때 보면은 몽타주를 하잖아요. 나중에 잡아놓고 보면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앞으로 명성황후 사진이 나온다면은 저 모습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국사 교과서에 있던 명성황후의 사진은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진이다. 국녀나 기생들한테 저 왕호복을 입혀서, 그래서 1995년 국사전산위원회하고 문화재청에서 저 진영을 그리면서 앞으로 국사책에 나오는, 국사책에 실려지는 명성황후의 사진 초상화는 저걸로 인정하기로 그렇게 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보통 초상화를 그리면은 한지나 그 비단에 그리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초상화는 그 바탕이 도자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자기를 석장을 크게 구워서 이렇게 면이 3개지요, 그죠? 예, 3개씩 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17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들 말을 빌리면은 17년 전에 이 오픈할 때하고 지금하고 저 색깔이 채색이 똑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천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바람을 다 쐈는데 도자기에다가 지금 저 판화를 해서 1500도에서 구워냈다 합니다. 구워서 해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도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천, 광주, 여주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도자기 3도시가 합쳐서 지금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여주는 4월 28일부터 내일 5월 14일까지 지금 10보름간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도자기 하면은 이천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주에 와서 살면서 해설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와서 보니까 도자기의 본 고장은 여주입니다. 이 기사가 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됐어. 네, 이름이 이거예요. 사진은 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어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도 내고 있습니다. 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고정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자는 게 있고요. 단지 혹에 티라면은 저희들 아시잖아요. 아간 파천, 을미사별이 일어나고 그 고종과 순종은 어떤 자기 목숨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피난을 갑니다. 러시아 공간으로. 그래서 그걸 러시아 공간으로 피난 가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대한제국의 어떤 그 수립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는 이 옷이 선포할 때 입었던 옷인데, 이게 러시아 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임금님이 좋은 옷도 볼롱포도 입고 또 황제복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입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러시아 왕의 복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래. 최재훈 선생에 의해서 그래서 동학에 대해서는 동학이 일어났던 그 창시됐던 그때 어떤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 조선의 520년 중에서 가장 살기 힘들었던 데가 19세기 말 조선의 말입니다. 그때 수훈 최재훈 선생이 동학이라고 했습니다. 동학은 그저께 초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동학이 뭐냐고 물었더니 서학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말이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훈 최재훈 선생이 동학을 창시할 때 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을 지배하던 그 학문이나 종교는 유불선이 유교, 불교, 도교 또 그 병인 박해는 당했지만 그때 천주교는 이미 조선에 와서 한국 전파되고 있었고 또 소만교에서 오셨습니다만 이 기독교도 이미 그 1880년대에 어떤 선교사들이 오지만 그 전에 어떤 천주교 제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중에 하나죠. 비슷하잖아요. 천주와 기독교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전파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훈 최재훈 선생은 그 모든 걸 합쳐서 서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맞는 학문, 종교. 근데 이 종교라는 개념은 원래는 공학이라고 하는 건데 학문이었는데 우리 3대 교주인 송병희 선생인데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은 영상왕후가 그걸 차오면서 90군데의 어떤 배경은 이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1962년에 공동문화가 일어났는데 명성왕후 고종이 이 난을 제어하기 위해서 강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청나라에다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자,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청나라는 안 그래도 혹시 한방 조선을 노리고 있던 차에 조선 정부에서 도와달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당나라를 통해서 5,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많이 사무라이가 들고 있는 저 칼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칼입니다. 그래서 저 칼잡이 이름이 도가짜기 이제 시간이 뭐 지났지만은 저 도가짜기가 거주한 데가 일본의 남부 지방인 구마모토 지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예를 다 하셨겠지만 일본 가면 일본은 우리 성 보고 온천 성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세 가지 성, 큰 성이라면 오사카성, 나고야성, 구마모토성인데 이 구마모토 성의 성주가 우리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닥도기야마사 가등청정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이제 가등 흔등이 있는데 제일 악랄한 장군. 왜냐하면 일본의 그 지역 특산 남부 지방에 있는 구마모토의 어떤 그 주민들, 그게 사는 사람들이 인성이 제일 고전적이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때 을미사변을 일어날 때 한국의 미우라, 일본의 그 대사 미우라인데 거기도 구마모토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낭인들을 46명을 일본에서 공수해가 오는데 그 전부 다 구마모토 성에 있는 낭인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살았답니다. 근데 또 어쨌거나 저 친구가 동성화를 시해하고 기록에 의하면 1908년 13년이 지난 이 칼을 기생할 때까지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못 잤답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할 짓을 없을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르고 이전 민족한테는 어떤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그 신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하는데 이 생가에 오신 분들은 어떤 그 경치 좋고 풍광 좋은 데도 많은데 여기 오신 분은 어떤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고 또 역사라는 게 반복을 하지만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을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안 하려면 저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나쁜 역사가 배우고 좀 좋은 역사도 배워서 좋은 역사는 계속 발전시켜서 승계를 해야 되고 나쁜 역사는 배웠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선생님들 특별히 서울에서 이 문성화 생각해 보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들어가는 다 오셨나요? 자, 찍으십시오.